자, 해보자. 57번이니까 57번 했고요. 자, 81번 훌쩍 넘어가서 81번입니다. 자, 1, 2, 3, 4 쭉 나열했네. 그냥 잡은 것부터 쭉 나열했네. 1, 4, 3, 2 그렇죠. 마찬가지로 2, 1, 3, 4부터 시작해서 2, 4, 3, 1 쭉쭉 4, 1, 2, 3 쭉쭉 4, 3, 2, 1 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1000회짜리, 100회짜리, 10회짜리, 1회짜리를 따로 보겠죠. 한꺼번에 계산하진 않겠지. 그럼 1000회짜리에 1이 몇 번 있느냐 얘를 세는 거고요. 1000회짜리 2가 몇 번 있느냐 어차피 같을 거예요. 같은 경우로 뽑았기 때문에 1000회짜리가 4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1000회짜리가 1일 때와 2일 즉 1000, 2000, 3000, 4000이 따로 더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몇 번 더해지느냐? 바로 1000회짜리가 1일 때는 2, 3, 4 3개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만큼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또 100회짜리에 1이 몇 번, 2가 몇 번 어차피 같은 횟수만큼 있을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야. 3팩이야. 100회짜리에 1이 있을 때는 2, 3, 4 3개가 배열되는 가지수니까 그치? 다 똑같죠? 10회짜리도 1회짜리도 항상 더해지는 개수는 3팩토리얼 가지수만큼 더해진다. 적절히 묶어서 계산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자, 97번입니다. 자, 97번이 있어요. 다 평문제들이에요. 자, 다음 문제와 같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1이 있고 2, 2 이런 식으로 쭉쭉쭉 3, 4, 5 중요한 건 뭐냐? 얘들이 다 다른 카드야. 1이 색깔이 다 달라버리기 때문에 이 15가지가 다 다른 카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그치? 1이 서로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5장을 뽑는데 자, 5장을 뽑을 거예요. 5장을 뽑을 건데 같은 숫자가 2장 또는 3장이 뽑히게 되면 그 숫자 카드를 한 조라고 불러주는데 자, 뽑힌 카드 조의 개수가 1인 경우의 수.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1, 2, 4 이렇게 5장을 뽑았어. 근데 같은 숫자 카드가 2개 이상이 돼버리면 얘를 한 조, 얘도 한 조. 그래서 2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1, 2개, 2, 1개, 4, 1개, 5, 1개를 뽑게 되면 1이 한 조가 됩니다. 그 한 조짜리가 조의 개수가 하나만 되래요. 즉, 자, 2개 이상 뽑히는 똑같은 숫자의 카드가 2장 또는 3장이 딱 한 세트로만 돼. 다른 데서는 안 나고 한 숫자만 2장 또는 3장을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좋아.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하겠죠. 자, 같은 숫자가 2장 뽑히는 사건과 같은 숫자가 3장 뽑히는 사건 이 두 가지만 존재하겠죠. 다른 딱 한 가지 숫자입니다. 같은 숫자, 한 가지 숫자. 그렇다면 같은 숫자가 2장이 뽑혀야 돼요. 말 그대로 스페셜한 경우부터 처리합니다. 그 2장을 뽑을 숫자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1, 2, 3, 4, 5 중에서 5개 중에서 1개를 골라가지고 나는 1을 2장 뽑을 거예요. 나머지는 1장씩 뽑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이 2장 뽑힐 거예요. 그리고 2, 3, 4, 5 중에서 4개 중에서 이제 5장 뽑으니까 3개를 더 뽑아야 돼요. 즉, 1, 2, 3, 4, 5 중에서 나는 2하고 4하고 5 이렇게 5개를 가져올 거예요.
그치? 근데 문제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1에서 2장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다 다른 카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거 3장 중에서 2장을 골라야 돼요. 다른 거 3장 중에서 2장을 골라야 됩니다. 어떤 걸 고를래에 대한 가지수예요. 마찬가지로 자 2, 4, 5를 가져오겠어요 라고 했는데 2도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케이스가 3가지입니다. 4도 3가지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고. 2도 3가지, 4도 3가지 중에 1개, 5도 3개 중에 1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 다른 숫자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 같은 숫자가 3장이 뽑히려면 5장 중에서 나는 1을 3장 뽑겠어요 라고 해서 3장 뽑힐 숫자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1을 3장 가져옵니다. 그럼 2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4개에서 2개를 골라줍니다. 하나씩 뽑힐 놈이죠. 똑같아요. 곱하기 1을 3개를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3개 중에서 3개 가져오는 건 1가지예요. 그치? 경우의 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나머지 여기서 뭐 3하고 5를 가져왔다고 치자. 그럼 3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3개 중에 1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3개 중에 1개, 5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3개 중에 1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 다른 카드이기 때문에 뭘 가져올래? 이것 또한 우리가 골라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죠? (99가) 됩니다. 지성이를 포함한 남자 4명. 자, 지성이를 A라고 표현하겠어요. A, B, C, D. 얘가 지성입니다. 자, 연하를 포함한 여자 4명. 뭐 A, B, C, D라고 하고 스몰 a를 연하라고 할게요. 지성과 연하가 있어요. 2명, 2명, 3명 조로 나누고 싶어요. 이 8명을 2명, 3명, 3명 조 분할 문제예요. 조를 나누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두 조건을 2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 2개 문제 2개 아니죠.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지성인의 조에는 남자만 있대요. 수정해야 되네. 수정. 자, 지성인의 조에는 남자만 있대요. 라고 했고요. 연하 조에는 적어도 1명의 남자가 있다. 자, A 조에는 남자만입니다. 그리고 B 조에, A 연하의 조에는 적어도 한 남자가 있어. 자, 하여튼간 이렇게 되겠다 라는 얘기야. 뭐부터 고민할까? 일단 뭐 스페셜한 게 조였으니까 이거부터 고민해도 되잖아. 지성인의 조는 남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성인 조가 여기가 될지, 지성인 조가 3명짜리 조가 될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처음 출발점 2가지로 케이스 나눕니다. 지성조가 2명일 때, 두 번째 케이스 지성조가 3명일 때. 이 2가지 케이스로 나눠 주셔야 돼요. 지성이 조가 2명이라면은요, 단순합니다. 지성이 조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니까 같이 들어가려면 1명 골라야죠. 그래서 지성이와 같이 들어갈 1명을 고릅니다. 그래서 A, B가 이미 1명입니다 라고 결론 났어요. 곱하기 한 조를 만들었어요. 이 2명 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연하조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차피 연하조가 여기가 되나 여기가 되나 중요하지 않죠. 명수가 같으니까 수면 문제가 아니라서. 자, 하여튼간 또 그랬는데요. 자, 연하조는요 적어도 남자가 1명 있어야 돼요. 이거 여사꾼으로 푸는 게 편리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치? 그래서 여사꾼으로 할 겁니다. 즉 여자조에 여자로만 구성될 때를 빼버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자, 남아있는 6명을 가지고 2조로 분할하는 겁니다. 3명으로 단순 분할하는 게 전체 사건이에요. 그래서 63,
33 200분의 1 이렇게. 그럼 이제 세명조가 만들어졌어. 그 중에서 연화조에 여자로만 돼 있을 때를 빼버려야지. 그렇다면 연화조에 3명조인데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죠. 연하랑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3명 중에 2명을 고르죠. 연하랑 같이 할 여성 2명을 골라서 한 조를 만들었어요. 어느 조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다른 조를 만들 거 아니야. 얘가 바로 지성조가 2명인데. 자, 지성조가 3명입니다. 자, 지성이조가 3명이 돼야 되니까 똑같아요. 남자로만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남자 2명이 더 와야 돼.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요. 이렇게 지성조가 된 거야. 그럼 연화조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전체를 2, 3, 3로 가지고 싶은데 지성조가 여기가 된 거야. 그럼 연화조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네. 두 가지 케이스가 더해지게 되겠네. 연화조가 2명조일 때, 자, 연화조가 2명조일 때와 연화조가 3명조일 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연화조가 2명조라면은요, 연화는 적어도 남자 1명이 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1명은 무조건 연화랑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1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됐어요. 자동 결정이에요. 그렇죠? 자, 얘는 자동 결정입니다. 연화조가 2명으로 결정되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맞죠? 남자 3명 따로 갖고 1명 남았으니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고요. 자, 두 번째, 연화조가 3명이 돼야 돼요. 일단 얘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서 연화조에 들어갈 한 여성분을 골라서 이렇게 3명조가 된 거죠. 나머지는 자동 결정이에요. 남아있는 2명은 그냥 2명조가 될 것이니까. 이게 바로 두 가지 사건 더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다 분류를 해야 되니까. 고민하는 순간을 다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05번 보시면은요. 자, 좋아요. 7, 8, 9, 10, 11, 12, 13, 14, 15. 딱 내신용 문제로 적당한 문제입니다. 19, 20, 21, 22. 자,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뭘 만들기냐면 얘를 평행사변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양의 약수개수가 홀수가 되고 싶대요. 약수개수 홀수인 것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한 개 포함해서 평행사변을 만들고 싶대요. 약수개수가 홀수인 것은요, 어떤 수들을 얘기합니까? 웬만하면 찍고 있죠. 제발. 그렇죠. 갑자기요. 자, 약수개수가 홀수인 것들은요, 웬만하면 약수개수는 짝수개예요. 짝을 이루어서 있으냐. 12의 약수, 1, 12, 2, 6, 3, 4 이런 식으로. 근데 홀수가 되는 경우는요, 하나가 2번 곱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9, 제곱수, 1, 9, 3, 3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약수개수가 홀수다라는 얘기는 제곱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평행사변형을 만드는데 제곱수가 적어도 한 개 들어가야 된대요. 즉, 제곱수는 이 녀석이 있고요. 제곱수는 이 녀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적어도 한 개는 포함한대요. 즉, 이걸 말로 쓰면 이렇게 되죠. 9 또는 16 포함이죠. 그치? 또는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또는은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합집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9 포함 더하기 포함 16 포함 빼기 9와 and 16 포함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개수 구하는 듯이 풀어야 돼요. 중복된 걸 한번 빼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9를 포함하려면 자
9를 포함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평행사변형 만드는 거 알고 있죠? 왼쪽, 오른쪽 뭐 두 개 선택하고 위쪽, 아래쪽 두 개 선택해버리면 하나의 평행사변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평행사변 개수는 아래를 향하는 5개 중에서 2개 선택, 위아래에 있는 가로를 향하는 선 5개 중에서 2개 선택. 이게 평행사변형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9를 반드시 포함해서 만드래. 당연히 왼쪽은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오른쪽은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9를 포함하는 것은요. 9 포함하려면요. 아래를 향하는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을 향하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은 9를 포함시켜요. 위아래도 마찬가지예요. 9 위쪽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밑에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9를 반드시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16을 반드시 포함해라. 왜 춥지? 안 따뜻해지지? 이게 약한 거 아니야? 여기다 그걸 놔둬야겠다. 파워링 방법. 풍기가 있는데 여기다 놔둬야겠구나. 자, 그렇다면 16 포함하는 거 마찬가지죠. 왼쪽 2개 중에 하나 선택, 오른쪽 3개 중에 하나 선택, 위쪽 3개 중에 하나 선택, 아래쪽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16을 무조건 포함하게 되죠. 빼야 됩니다. 둘 다 포함하는 거. 둘 다 포함은 적어도 왼쪽은 2개 중에 하나 가져올 수 있고요. 오른쪽은 2개 중에 하나 가져올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빼야 되는 것은 쓸 데가 없네. 빼는 건 2개 중에 하나 선택, 2개 중에 하나 선택. 무조건 얘는 선택이 돼야 돼. 하나 중에 하나 선택. 9를 포함해야 되니까 16 포함하기 위해서 밑에 2개 중에 하나 선택, 2개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빼야 되는 게 나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치? 한번 푼다. 또는요 합집합으로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정리하시고 자 405번을 했어요. 407번입니다. 407번입니다. 10개의 직선이 있는데 3개는 평행해요. 3개만 평행합니다. 3개만 평행합니다. 나머지는요 어느 직선도 어느 3개도 같은 점에서 만나지 않는데요. 즉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뭐 글 안 그릴게요. 이런 7개가 있는데 절대로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삼각형 개수 교점이 없으니까요. 삼각형은요 그냥 선을 3개 선택하면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전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선 문제죠. 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생각하면 10개의 선 중에서 3개를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나올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평행선 사이에서 이 3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빼기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렇지?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다른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이때도 삼각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선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문제 425번, 425번이 됩니다. 자, 빨간 공 3개, 레드 똑같은 공이에요.
파란 공 6개. 블루 이것들도 똑같은 공들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5개 바구니가 있대요. 자, A, B, C, D, E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가 있대요. 자, 각 바구니에는 3개 이하, 1개 이상, 1개 이상, 3개 이하. 이것도 3학년 합평 문제예요. 사전짜리. 자, 빨간 공은 2개 이상 넣을 수가 없대요. 레이드는 1개씩만 들어간대요. 항상 그렇듯이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합니다. 빨간 공이 1개씩만 들어가요. 근데 빨간 공은 3개밖에 없어. 바구니는 5개야. 당연히 바구니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빨간색을 집어넣어야지. 자,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집어넣어야지. 빨간색을 1개, 여기다가 1개, 여기다가 1개를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치? 이제 파란색만 남았거든? 그 다음 걸 봐봐. 무조건 바구니는 1개 이상 들어가야 돼. 자, 이거 문제가 괜찮아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파란색이 그게 아니고 무조건 1개 이상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파란색 하나씩을 집어넣어야만 해. 일단 모든 게 채워진 다음에 생각하는 거니까. 맞지? 자, 이거 가질 수는 없어요. 그치? 무조건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같은 공이기 때문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파란 공이 2개가 줄게 되고 파란 공이 4개만 남게 되네요. 그치?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파란 공 4개를 자, 빨간 공이 하나 들어있느냐 파란 공이 하나 들어있느냐 신경 쓰지 마. 왜? 어차피 바구니가 애초부터 다 다른 바구니였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여기다가 파란색 집어넣을 때, 여기다 파란색 집어넣을 때 다른 케이스야. 여기다 파란색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파란색 집어넣었을 때 다른 케이스라고. 어차피 바구니는 다 다른 거야. 뭐가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잖아. 그냥 달라, 다. 무조건. 그렇다면 파란색 4개를 집어넣는 방법 3개 이하로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2개까지만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렇다면 4개짜리 파란색을 분할시켜. 1개로 분할시켜. 즉 하나씩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야. 또는 자 2개, 2개로 분할시켜서 집어넣어도 돼. 맞지? 또는 2개로 분할시켜서 집어넣어도 돼. 이 3가지 스타일로 파란색은 들어갈 수가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그렇다면 1번 스타일에 대해서 파란색 1개 분할시켜. 가질 수는 1가지야. 와, 무조건 파란색은 같은 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할시키더라도 1가지야. 다 같은 공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 4개를 4군데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 그래서 파란색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야. 더하기. 2번째 케이스야. 파란색을 1개, 2개로 분할시켜. 1개, 2개로 분할시켜. 가질 수는 1가지야. 파란색은 다 똑같기 때문에 누구하고 만날래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얘들을 집어넣어야 돼. 그쵸? 얘들을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얘가 스페셜하지. 그래서 얘를 먼저 집어넣어야 돼. 누가 2개짜리를 가져갈래? 5군데 중에서 1군데를 골라가지고 누가 2개짜리를 가져갈래? 그건 스페셜하기 때문에 따로 처리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가 들어갈 놈들을 골라주시면 돼.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어차피 3개가 들어갈 거잖아. 5개 중에서. 그러면 5개 중에서 똑같은 거야. 3개를 골라. 파란색 3가지를 집어넣을 거를 여기에 집어넣겠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2개는 어디로 들어갈래? 3개 중에 1개를 나중에 곱해도 결론은 똑같아질 거야.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번 케이스입니다. 파란색을 2개 찢어. 어차피 가질 수는 1가지야. 그렇다면 5개 중에서 3개, 여기다 쓰면 안 되죠. 5개 중에서 파란색 2개씩 2가지가 들어갈 것을 골라주면 돼.
괜찮아요, 이 문제는. 근데 분할을 학교에서 제대로 했을지 모르겠다. 분할 부분을, 이 부분을. 자, 449번입니다. 449! 449번. 자, A2. 숙제 다 하세요, 나머지들, 나머지. 자, 이게 성립하고요. A1, A4예요. 그냥 1부터 7까지 중에서 자, 이걸 만족하게 배열하겠다라고 했어. 자, 특징은 뭐야?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 있다는 게 특징이야. 만약에 이게 없고요. 이렇게 된다고 할까? 이걸 만족하게 배열해야 돼. 5자리를 만들 건데. 그런데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버리면은요, 그냥 7개 숫자 중에서 5개를 골라버리면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게 돼. 왜? 대소관계가 결정이 됐으니까. 내가 뭐 1, 2, 3, 5, 7 5개를 골랐다고 치자. 7은 지가 1이 들어가게 돼 있어. 뭐 내가 뭐 골라서 넣지 않아. 5는 들어가고. 자, 자리가 결정이 되면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어. 그냥 골라주면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 그 증가함수 이런 것도 했었잖아. 마찬가지야. 자, 만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공통 부분이 있다면, 이게 만약에 A1이었다면 좀 어려워졌을 거야. 근데 여기와 여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서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거 일단 7개 중에서 3개를 골라. 뭐 2로 7이 골라졌어. 7이 알아서 들어갈 거야. 배열 문제가 아니야. 그럼 골라주면 알아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3개는 썼으니까 4개 남았으니까 여기 들어갈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뭐 4, 3 알아서 들어갈 거야. 배열 문제가 아니야. 골라놓으면 대소관계에 맞게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대소관계가 결정이 된 문제는요, 배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471번. A6이랑 A7이랑 7개를 다 배열해야 돼, 지금? 5개 뽑아서 하는 거 아니야? 아, 뽑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다 배열하는구나. 그렇다면 됐어요. 자, 오케이. 뽑아서 5개만 뽑아서 푸는 줄 알았는데 7개를 다 배열하고 싶은 문제였군요. 그치? 그럼 마찬가지야. 자, 2, 3, 5는요, 이런 대소관계가 있어. 이거 맞아.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 지들이 알아서 대소관계에 맞춰서 여기 들어가야 될 거야. 맞아요. 그리고 A1과 A4도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 있어. 그렇다면 이 자리는 2개 골라놓으면 지들이 대소관계에 맞춰서 들어가게 될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숫자 2개가 남았어. 나머지 숫자 2개하고 2자리는 아무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짝 지어지는 거야. 짝 지어지는 거. 나머지 숫자 2개를 배열하면 되잖아. 이렇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1부터 10을 자연수 유별할 때 첫 번째 A1, A7 맞는데? 2, 3, 5, 1, 4, 2, 3, 5, 1, 4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밖에 없는데 7개 중에 3개 선택해서 배열해놓고 2개 선택해서 배열해놓고 나머지 2개를 배열하면 될 텐데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잠깐만. 어? 문제 435 이거 잘못 풀었네. 그렇지. 첫 번째 숫자부터 차례대로 배열을 하는데 7개를 다 배열했다라고 했잖아. 마지막 입혀가 안 곱했네. 잘못됐네. 곱해야죠 당연히. 2개 숫자 남았고 얘들은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도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버리면 안 곱해도 되지만 대소관계가 쟤들은 없어요. 잘못했어요. 다 모릅니다. 가버려. 4, 5, 6 자 다음 문제입니다. 449번 넘어서 471번.
자, 뚫쩍 넘었어요. 470번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합평 문제. 다 합평 문제 지금 물어보는 것들이 거상 합평 문제들이고요. 048 0 4 8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네요. 자, 9개 점 중에서 4점을 꼭지점으로 한 사각형 중에서 저걸 포함시키고 싶어요. 사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저 삼각형을 포함해야 돼요. 자, 어렵진 않아요. 아마 한번 풀면 다음에 안 틀릴 겁니다. 적어도 얘를 포함하려면 무조건 미리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선이 있거든. 그게 뭘까? 바로 이건 무조건 선택이 돼야 돼. 그렇지? 삼각형을 포함해서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이건 무조건 포함되는 선이네, 사각형에서. 그렇다면 자, 이걸 포함시키는 선들 중에서 이걸로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란색. 그렇다면 점을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1개, 2개, 3개, 4개 선택할 수 있어? 이 선상에서 결정하자. 이 선상에서 사각형의 두 변을 결정해놓고 출발하자고. 파란색은 하나, 둘, 셋, 넷, 4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더하기. 이제 다른 색깔. 녹색. 마찬가지로 별을 포함하는 선 중에서 이렇게 이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지수는 똑같아요. 중복은 될 수가 없겠죠. 두 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또 뭐로도 될 수 있냐면요, 빨간색. 자, 이렇게로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얘를 가져오면 안 되겠죠. 안 나오죠. 사각형이 바로 이어지니까 하나, 둘, 3가지가 나와요. 3가지입니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최종적으로 최초에 썼던 이거를 두 변으로 하는 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지?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4가지. 자, 보자. 이렇게 돼요. 이거 입면 어떻게 하세요? 아마 맞출 거예요. 똑같이 나오더라고. 자, 다음은 됩니다. 479번이에요. 시원이가 다다음 주에 시험이 좀 하고, 다다음 주에. 다음 주도 주민이? 다음 주 중이고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지. 너는 얘들은 기출 볼 시간이 있는데 기출 볼 시간이 없잖아. 따라와가지고 좀 주중에 기출 좀 봤으면 좋겠거든. 아, 진짜 와야 돼. 진짜 와야 되는 거야. 아, 네, 이따가 그것 좀 한번 얘기해보자. 479번입니다. 479번. 자, 전체 집합입니다. S가 전체 집합을 나타내고요. 10까지 있어요. A하고 B를 합집합했더니 전체 집합이 된대요. 교집합했더니 공집합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A가 1, 2 가지고 있으면 B는 3부터 10까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통 부분 없는데 두 개가 만나면 전체가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1대1 대응이래요. 끝났네요. 1대1 대응이면 A 5개, B 5개. 공역과 치역 개수가 공역과 정역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됐어요? 자,
자,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일단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부터 구하죠. A에서 P로 대응되잖아요. 그렇다면 A는 5개 원소가 돼야 되니까 총 10개 중에서 5개를 골라버리시면 A 원소 5개가 골라집니다. 됐어요. 그게 끝이죠. 뭐 1, 2, 3, 4, 5 5개 고르면 B는 6, 7, 8, 9, 10 1대1 대응 만들고 싶어요. 5개 짝짓기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 5, 1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치? 자, 넘어갑니다. 81번 라스트 481번이에요. 자, 토너먼트입니다.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하기예요. 3, 4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결승에서 그냥 일반적인 토너먼트는 너무 쉽기 때문에 잘 나와요. 원래 일반고가 쉬운 문제 잘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토너먼트는 잘 나오는데 약간만 생각이 있으시면은요, 약간 변형해서 내는 게 자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 1반과 2반이 무조건 결승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1반과 2반은 이걸 동분 소분이라고 해보자. 따로 위치해야 돼. 그래서 1반, 2반을 두 가지 동분 소분과 1반, 2반을 짝 지어줘야 되죠. 그래서 1반은 1이 왔고 2반은 1이 왔다 하면 치십시다. 그럼 몇 개 반이 남아 있습니까? 어휴, 5개 반이 남아 있습니다. 5개 반 중에서 이 서분으로 갈 2팀과 동분으로 갈 3팀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서분으로 갈 2팀만 골라 주신다면 3반, 5반 결정해 주신다면 오른쪽은 자동 결정이 돼 주시겠죠. 2반, 4반, 5반, 6반, 7반 뭐 이런 식으로 자동 결정이 되죠. 이래 되버리면 뭐 1반과 2반은 무조건 결승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나중에 확률로 바뀌게 되면 결승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기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만날 수 있게 토너먼트 경기 대진표를 짜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파이팅 할 2팀을 골라도 되고 부전승으로 올라갈 1팀을 골라도 돼요. 그래서 3팀 중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갈 1팀을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동 배열이 돼요. 맞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4팀이 있는데요. 아, 여기 들어가는 2팀을 골라주면 되겠네. 자, 이것보다는요. 4팀이 지금 2팀으로 분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2팀 분할시켜야 돼요. 4팀 중에서 2팀 고르고 2팀 중에서 2팀 고르는데 같은 명수가 2개니까 나눠줘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들어갈 4팀 중에서 2팀 골라야지 라고 해버리면 틀립니다. 분할 문제 정확하게 2팀 찢어주는 거고요. 같은 명수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신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요. 열심히 합시다. 또 이번에도 시간이 애매하네요. 기출은 다음 기회에